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미라 카리미입니다. 모로코 카사블랑카 출신으로 현재 파리에서 미술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파리에 온 지 이제 3년째. 이국적인 도시에서의 유학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하필 그날 우산을 두고 나온 실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비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미술사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이었는데 운이 없게도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죠. 황급히 가까운 골목으로 피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주변을 둘러보는데 문득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밥팔이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였습니다. 이게 뭐지? 중얼거리며 호기심에 이끌려 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공기와 함께 낯선 향신료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아담했지만 정갈했어요. 벽에는 한국의 풍경 사진이 걸려 있고 하얀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성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죠. 처음 보는 음식들에 제 호기심은 더욱 커졌어요. 메뉴판을 바라보는데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처음 듣는 한국 김밥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신기하게 울렸어요. 메뉴판을 바라보는데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심장이 작은 설렘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분은 오랜만이었죠.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의 그 짜릿한 감각, 마치 보물을 찾은 듯한 흥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주인 여성의 추천으로 야채김밥을 주문했어요. 잠시 후 접시에 담긴 동그랗게 말린 음식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컬러풀한 단면이 마치 작은 예술 작품 같았어요. 젓가락을 들고 서툴게 한 조각을 집어 올려 입에 넣었죠. 그 순간 제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었어요. 밥의 은은한 단맛, 참기름의 고소함, 신선한 야채의 아삭거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우리 모로코의 쿠스쿠스와도 프랑스의 어떤 음식과도 다른 매력적인 맛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드디어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 작은 음식 한 조각에서 저는 낯선 문화의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김밥이 주는 기쁨에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동을 혼자만 간직하기엔 너무 아까웠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모로코 친구들에게 보여줄 글을 구상하고 있었죠. 어떻게 이 맛을, 이 감정을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물결쳤습니다. 이 음식이 파리에서 더 유명하지 않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맛있는데. 마지막 한 조각을 먹으며 감탄했어요.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바로 소셜미디어에 김밥 사진과 함께 긴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의 발견은 한국의 보물, 김밥. 왜 이 음식은 지금껏 몰랐을까? 파리 생활 3년 만에 가장 놀라운 맛의 경험이었어요. 모로코 친구들, 다음에 파리에 오면 꼭 먹어보려며 글을 올리는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마치 중요한 비밀을 세상에 공유하는 듯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작은 가게가 너무 많은 사람들로 붐비게 될까봐 걱정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이 맛있는 음식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날 밤 김밥의 맛이 혀끝에 남아있는 채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 게시물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김밥이라는 작은 음식이 제 일상에, 그리고 곧 파리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은 제 인생을 바꿀 여정의 시작이었죠.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그리고 어떻게 제가 두 문화 사이의 다리를 놓게 될지는 그때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발견한 맛있는 음식이 저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누가 알았을까요? 이틀 후 내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예상치 못한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특히 파리 현지 젊은 층 사이에서 한 줄 브런치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되며 화제가 되었죠. 심지어 파리의 유명한 음식 칼럼니스트 클레르도 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클레르 듀부아, 정말 그 클레르 듀부아일까? 며칠 후 내 게시물이 그녀의 칼럼에 언급된 것을 발견했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계정을 팔로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신나는 경험이었죠. 다시 KIMBAP 페리스를 방문했을 때 가게 앞에는 작은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내가 이런 변화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클레르의 칼럼이 발표된 다음 날, 나는 그 칼럼을 읽으며 가슴이 뛰었어요. 프랑스인들이 아침 식사의 혁명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녀의 문장은 강렬했고, 김밥을 단순한 음식 이상으로 표현했습니다.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완벽한 균형의 예술입니다. 내 친구 소피아에게 흥분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단지 맛있는 음식을 공유했을 뿐인데 지금은 문화 현상이 되어가고 있어. 소피아는 내게 농담처럼 대답했어요. 축하해. 이제 너는 공식적으로 파리의 김밥 대사가 되었구나. 사실 그 말이 농담만은 아니었죠. 이후 몇 주 동안 나는 더 많은 김밥 가게를 발견하기 위해 파리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각각의 김밥을 맛보고 사진을 찍고 내 팔로워들과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내 인스타그램 계정은 점점 파리 김밥 가이드처럼 변해갔죠. 한 달이 지나자 한 줄 브런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김밥은 대학가와 사무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침 메뉴가 되었어요. 아침 수업 전에 김밥을 손에 든 학생들이 늘어났고 프랑스 친구들조차 이제는 자연스럽게 김밥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큰 파도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클레르와 내가 직접 만나게 될 때까지 김밥이 얼마나 더 큰 이야기로 발전할지 나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클레르의 칼럼이 발표된 지 일주일 후 파리의 음식 커뮤니티는 김밥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김밥을 새로운 식문화의 상징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를 프랑스 전통 식문화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죠.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김밥 논쟁이 트렌드가 되었고 나는 갑자기 이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 인스타그램에는 날마다 다양한 의견과 질문이 쏟아졌어요. 모로코 출신이 왜 한국 음식을 홍보하는 거죠? 프랑스 아침 식사 문화가 정말 변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 앞에서 때로는 압도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나는 그저 맛있는 음식을 발견하고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마치 문화혁명의 선두에 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두 문화 사이에서 자란 경험이 있었고 이런 문화적 융합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더 적극적으로 김밥에 대한 내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음식은 경계를 넘나드는 가장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김밥이 한국에서 왔다고 해서 파리에서 사랑받을 수 없는 이유는 없어요. 우리 모로코 음식도 프랑스에서 사랑받고 있잖아요. 문화는 공유될 때 더 풍요로워집니다. 김밥 파리를 다시 방문했을 때 가게는 이전보다 훨씬 붐볐어요. 가게 주인 박 여사님은 나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고마워요, 아미라 씨. 당신 덕분에 우리 가게가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그 말에 너무 감동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죠. 그날 가게에서 만난 한 젊은 남성이 내게 말을 걸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운동 후에 여기 와요. 김밥 한 줄이면 오전 내내 든든하거든요. 게다가 건강에도 좋다니까요. 그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김밥은 단순한 맛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글로벌 건강식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김밥이 소개되기 시작했고 건강 블로거들은 김밥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한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김밥은 균형 잡힌 한 끼 식사로 이상적이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포장하기 쉬우며 영양소의 비율도 좋았죠. 클레르의 두 번째 칼럼, 김밥 논쟁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를 읽으며 깊이 공감했어요. 특히 이 문장이 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논쟁하는 것은 정말 음식일까요? 아니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정확히 그거였어요. 김밥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변화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나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정말 이 대화의 일부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목소리로 참여하고 싶은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나는 김밥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과 융합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역할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나를 더 큰 모험으로 이끌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김밥 열풍이 불기 시작한 지 한 달째, 나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3만 명을 넘어섰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공유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이제 김밥 인플루언서로 불리기 시작했죠. 특히 내가 개발한 모로코 향신료를 활용한 카사블랑카 김밥이 화제였어요. 매일 밤 작은 기숙사 부엌에서 새로운 김밥 레시피를 실험했습니다. 모로코에서 어머니가 사용하던 향신료들을 김밥에 접목시키는 과정은 마치 두 세계를 연결하는 것 같았어요. 쿠민, 파프리카, 하리사 소스. 이 모든 맛과 향이 한국식 롤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죠. 어느 날 라이브 방송을 하며 카사블랑카 김밥을 만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모로코 스타일 김밥을 만들어 볼게요. 쿠민과 파프리카 파우더를 밥에 섞고 속재료로는 양념한 닭고기와 올리브를 넣을 거예요. 수백 명의 시청자들이 내 손놀림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퓨전 레시피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어요. 파리 전역의 사람들이 자신만의 김밥 변형을 시도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각자의 전통을 김밥에 접목시켰습니다. 이탈리아 유학생은 카프레제 김밥을, 스페인 요리사는 파에야 김밥을 선보였죠. 그들의 창의성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클레르 뒤부아로부터 직접 인터뷰 요청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진짜 계정인지 확인하느라 2번이나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요. 맞았습니다. 파리의 유명한 음식 칼럼니스트가 나와 대화하고 싶어 했어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세느강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클레르를 만났어요. 그녀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친절하고 따뜻했습니다. 당신의 김밥 여정이 이렇게 커질 줄 예상하셨나요? 그녀의 첫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어요. 전혀요. 그저 맛있는 음식을 발견했고 그것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해합니다. 김밥은 제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유의 표현이었던 거죠. 클레르의 눈이 반짝였어요. 자유의 표현이라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로코에서 자랄 때는 항상 특정한 방식으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어요. 프랑스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김밥은 달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즐기든 어떻게 변형하든 자유로웠어요. 제 정체성의 모든 부분을 하나의 음식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모로코인으로서의 제 뿌리, 파리에서 배운 미학, 그리고 한국 음식의 기술.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졌죠. 클레르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정말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단순히 인터뷰어와 인터뷰이가 아닌 같은 열정을 공유하는 두 사람이 되어갔어요. 제 부모님은 이제 제 인스타그램을 매일 확인하세요. 웃으며 말했죠. 처음에는 왜 프랑스에 가서 한국 음식을 만드느냐고 물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카사블랑카의 친척들에게 제 레시피를 자랑하신대요. 어머니는 심지어 직접 김밥을 만들어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3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단순한 인터뷰가 아닌 깊은 교류였습니다. 클레르와의 만남을 통해 내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가진 사회적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김밥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문화적 다리가 되고 있었고, 나는 그 다리를 만드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헤어졌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김밥 열풍이 파리를 강타한 지 2달째, 예상치 못한 난관이 등장했어요. 어느 날 아침,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리시 위생국에서 한국 식재료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죠. 특히 수입김과 단무지 등 한국 특유의 재료들이 타겟이 되었어요. 유럽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수입 식재료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생국 대변인의 발표가 나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표면적으로는 식품 안전을 위한 조치였지만 이것이 급증하는 한국 음식 인기에 대한 전통주의자들의 반발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즉시 클레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손가락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듣고 계신가요? 이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저항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해요. 이미 KIMBAP 페리스의 박 여사님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었어요.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김밥 열풍이 이렇게 꺼져버릴 수는 없었죠. 많은 한국 식재료들이 이미 품절되기 시작했어요. 수입업자들이 새로운 규제를 두려워해서 주문을 중단했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하지만 인생이 그렇듯 때로는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되기도 하죠. 이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창의성의 불씨가 되었어요. 파리의 한국 교민들과 함께 프랑스 현지 식재료로 김밥 레시피를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농부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신선한 재료들을 활용한 로컬 김밥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팔로워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재료에 의존할 필요는 없어요. 파리의 재료로도 충분히 맛있는 김밥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창의력을 시험하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실험들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프랑스인 요리사 앙투아는 브르타뉴 지역의 해초를 활용한 놀이풍 해초 시트를 개발했고, 다른 요리사들도 각자의 대안을 찾기 시작했죠. 단무지 대신에는 레몬즙과 설탕에 절인 무가 등장했고, 불고기 대신 프랑스식 수비드 소고기를 넣은 변형이 인기를 얻었어요. 위기는 오히려 김밥의 진화를 가속화했습니다. 이 새로운 흐름을 내 소셜미디어에 적극적으로 공유했어요. 이제 내 눈에는 두려움 대신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우리는 이제 파리지행 김밥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프랑스의 맛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는 경이로운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창조적 발전이에요. 클레르도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요. 음식 식민주의와 문화적 저항 김밥 사례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칼럼을 발표했죠. 그녀의 글은 단순한 음식 리뷰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어요. 많은 젊은 파리지앵들이 소셜미디어에 김밥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만의 김밥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고, 몇몇 유명 레스토랑들은 연대의 의미로 김밥을 메뉴에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내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제는 도시 전체의 운동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김밥이 파리 음식 문화의 정식 일원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밥은 더 이상 단순한 한국 음식이 아닌 파리의 정신을 담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클레르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과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과정에서 문득 대담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파리 김밥 페어를 개최하는 것이었죠. 파리 한인회와 상의한 후 우리는 뚠레리 공원에서 김밥 축제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인스타그램에 이 소식을 올렸을 때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어요.
파리 김밥 페어. 오는 토요일 뚫레리 공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만의 김밥 레시피를 가지고 오세요. 최고의 김밥을 선정합니다. 이 행사는 김밥에 대한 규제에 맞서는 화합의 축제이자 창의성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몇 명이나 올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죠.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300명 이상의 참가자가 등록했고, 심지어 몇몇 언론사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내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사 당일, 이른 아침부터 공원에 도착했어요. 가슴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꿈만 같았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김밥을 처음 맛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파리 김밥 페어의 주최자가 되어 있었어요. 인생이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뚫레리 공원은 수십 개의 작은 부스로 가득 찼어요. 전통 김밥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퓨전 김밥까지 다양한 변주가 선보였습니다. 나도 내 카사블랑카 김밥으로 참가했고 클레르는 심사위원 중 한 명으로 초대받았죠.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각 김밥이 담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알제리 출신 요리사는 쿠스쿠스 김밥을 선보이며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이탈리아 유학생은 리소토 김밥을, 프랑스 제빵사는 바게트 가루를 밥에 섞은 김밥을 선보였죠. 각각의 김밥은 만든 이의 문화적 배경과 개인적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이 다양성의 아름다움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투표 시간이 다가오자 가슴은 더욱 세차게 뛰었어요. 승패보다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이 순간 자체가 소중했지만 그래도 약간의 긴장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 발표 순간 내 카사블랑카 김밥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는 소식에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모로코 향신료와 건조 과일, 그리고 민트 잎을 활용한 내 레시피가 심사위원과 관객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트로피를 받아든 내 손이 떨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요리 대회의 우승이 아니라 내 정체성을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감정으로 약간 흔들렸어요. 이것은 문화적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김밥은 우리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닌 소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김밥 파리의 박 여사님이 자신의 어머니 85살의 박순의 할머니를 데려온 것이었어요. 박 할머니는 김밥 원조 레시피로 특별 시연을 했죠. 그분의 손놀림을 지켜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 노련한 손길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박 할머니의 딸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역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어머니가 들판에서 일하는 아버지에게 김밥을 싸주셨대요. 간단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죠. 그 소박한 이야기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김밥의 본질은 결국 사랑과 나눔이었던 거. 박 할머니의 딸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역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어머니가 들판에서 일하는 아버지에게 김밥을 싸주셨대요. 간단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죠. 그 소박한 이야기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김밥의 본질은 결국 사랑과 나눔이었던 거죠. 그것이 문화와 시간을 초월해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였을 겁니다. 페어가 끝날 무렵 클레르와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우리 눈에는 같은 열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클레르가 이어 선언했어요. 김밥은 더 이상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파리의 것이고 세계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뿌리와 전통을 항상 존중할 것입니다. 해가 지는 뚫레리 공원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클레르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김밥이라는 작은 음식을 통해 파리의 문화적 지형을 바꾸어 놓았고 이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내 가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취감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김밥 페어의 성공 이후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 카사블랑카를 방문하기로 한 것이죠.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는 내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파리에서의 나는 이제 김밥 인플루언서였지만 고향에서는 여전히 파티마의 딸일 뿐이었으니까요. 내 가방 속에는 특별한 선물이 들어있었어요. 놀이시트, 참기름, 그리고 김밥말이 도구였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클레르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에게 직접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제가 파리에서 배운 모든 것을 고향에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이 될 것 같아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단지 몇 달 전 우연히 발견한 음식이 이제는 내 정체성이 되어 고향과 파리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리라는 것을요. 카사블랑카 공항에 도착하자 가족들이 열렬히 맞이해 주었어요. 어머니는 나를 꼭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 안기니 나도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우리 딸이 파리에서 유명인이 되어 돌아왔구나. 어머니의 말에 쑥스러움과 자부심이 동시에 느껴졌죠. 집에 도착한 첫날 밤, 가족들 앞에서 김밥 시연을 했어요. 파리에서 가져온 재료들과 모로코 현지 식재료를 조합해 모로코 마이너스 한국 퓨전 김밥을 선보였죠. 내 손놀림은 이제 능숙했어요. 김밥을 말 때마다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이 떠올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가족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완성된 김밥을 바라보았어요. 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파리 사람들의 반응은 알지만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에게 이 음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가슴이 조여왔어요. 아버지가 첫 번째로 용기를 내어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에 넣은 후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어요. 내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다. 우리 타진과 비슷하면서도 다르구나. 이 향신료 조합이 아주 특별하네. 아버지의 칭찬에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특히 어머니는 김밥의 가능성에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요리사로서의 호기심이 반짝였어요. 우리 모로코 향신료와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내일 시장에 가서 더 많은 재료를 사오자꾸나. 우리 모로코 방식으로 변형해보고 싶어.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어머니와 함께 카사블랑카의 전통 시장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찾은 고향의 시장은 여전히 활기차고 색채 넘쳤습니다. 향신료의 진한 향기, 사람들의 웃음소리, 흥정하는 소리, 이 모든 것이 내 감각을 깨웠어요. 우리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김밥을 재해석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쿠스쿠스, 민트, 올리브, 그리고 다양한 모로코 향신료들이 우리의 장바구니를 채웠어요. 시장의 한 노점상은 나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파리에서 유명해졌다면서 내 인스타그램 영상을 봤단다. 우리 모로코 사람이 세계의 이름을 알리다니 자랑스럽구나. 그 말에 뭉클했습니다. 내 작은 여정이 이곳까지 알려졌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틀 동안 부엌에서 실험을 거듭한 끝에 어머니와 함께 모로코 김밥의 완성된 레시피를 개발했어요. 쿠스쿠스와 쌀을 섞은 밥, 하리사 소스로 맛을 낸 당근, 올리브와 민트로 맛을 더한 독특한 김밥이었어요. 두 사람의 손길이 어우러지는 과정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모녀의 유대감은 이 요리를 통해 더욱 깊어졌죠. 완성된 김밥을 함께 시식하며 어머니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어요. 이것은 두 문화의 완벽한 조화야. 너의 파리 생활이 우리 가족에게 이런 선물을 가져다 줄 줄 누가 알았겠니? 내가 자랑스럽구나, 아미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으니까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어머니는 이웃들을 초대해 모로코 김밥을 선보였고 그들 모두 이 새로운 음식에 매료되었습니다.
객실은 칭찬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특히 이모는 이 아이디어의 사업적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기회를 발견한 사람의 눈빛으로 반짝였어요. 우리 시장에 작은 가게를 열면 어떨까? 카사 김밥이라고 부르면 좋겠구나. 이모의 제안에 어머니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카사블랑카를 떠나기 전날 이모와 어머니는 시장 한켠에 작은 김밥 노점을 열었어요. 간소한 테이블 하나와 재료들을 올려놓은 선반, 그리고 내가 파리에서 가져온 김밥 도구들이 전부였지만 첫날부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맛본 이들은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이게 그 한국 음식이야? 우리 입맛에 딱 맞네. 공항으로 떠나기 전 어머니는 나를 꼭 안아주었어요. 넌 두세 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구나. 내가 얼마나 특별한 일을 해냈는지 알고 있니? 그 말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파리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 내 고향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파리로 돌아온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클레르에게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녀는 이를 김밥 한 줄로 이민자 청년이 이룬 문화혁명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로 소개했고, 이 기사는 프랑스는 물론 모로코의 언론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문화 교류의 아름다운 사례로 주목받게 된 거죠. 매일 밤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하며 카사 김밥의 성장을 지켜보았어요.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가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20줄의 김밥을 팔았어.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단다. 심지어 몇몇 젊은이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해. 내가 시작한 이 작은 움직임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몰라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파리의 밤하늘 아래, 이제 내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모로코인으로서, 파리의 주민으로서, 그리고 김밥의 전도사로서 나는 이 모든 것이었고 그것이 자랑스러웠어요. 하나의 김밥 롤이 두세 개를 잇는 다리가 되었듯이 나 자신도 문화의 다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밥 여정이 시작된 지 1년, 파리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져 있었어요. 한때 나에게는 신기한 외국 음식이었던 김밥은 이제 파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마트에서는 김밥 재료 코너가 생겼고 브런치 카페들은 메뉴판에 프렌치 김밥을 당당히 올렸어요. 거리를 걷다 보면 김밥을 손에 들고 바쁘게 걸어가는 파리지앵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클레르는 자신의 마지막 김밥 시리즈 칼럼 한 줄의 의미 김밥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발표했어요. 그녀의 글은 단순한 음식 리뷰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죠.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연결의 도구였습니다. 그것은 문화와 문화, 세대와 세대, 전통과 혁신을 이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칼럼이 발표된 날, 나는 클레르에게 특별한 초대를 보냈어요. 김밥 파리에서 작은 모임을 갖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여정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함께하는 자리였죠. 저녁 모임에는 분식점 주인 박 여사님과 그녀의 어머니 박순의 할머니, 모로코에서 특별히 온 내 어머니 파티마,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김밥 애호가들이 모였어요. 다양한 언어가 뒤섞인 대화 소리, 웃음소리가 가게를 채웠습니다. 잔을 들고 일어섰어요. 내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기념일을 축하하러 모였습니다. 모로코의 카사 김밥이 개업 1주년을 맞았고 제 어머니가 축하하기 위해 파리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온 이 아름다운 여정을 기념하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수줍게 일어나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왜 이런 외국 음식에 그렇게 열광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의 눈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죠.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의 김밥 가게는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고, 그곳에서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고 모로코와 한국의 이야기가 교차합니다. 우리 작은 가게를 통해 카사블랑카에도 새로운 문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박할머니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두 어머니 사이에는 깊은 이해와 존중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내 눈에도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변형한 김밥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프랑스, 한국, 모로코, 그리고 더 많은 나라의 맛과 문화가 한 테이블에 어우러졌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느꼈어요. 이것이 진정한 연결이고 진정한 문화 교류였습니다. 자리를 떠나기 전 클레르와 함께 세느강둑에 잠시 앉았어요. 파리의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고 강물은 도시의 불빛을 담아 반짝였습니다. 잠시 말없이 그 아름다움을 감상했어요.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나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단지 한 줄의 김밥이 이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내 인생이, 우리 가족의 삶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이렇게 바뀔 줄. 클레르는 깊은 공감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마음에는 따스한 평화가 깃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음식의 힘은 항상 놀라워요. 그것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니까요. 김밥 한 줄 속에는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의 감정이 담겨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클레르의 마지막 칼럼이 발표되었고, 그것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수많은 독자들이 자신들의 김밥 이야기를 공유했고, 몇몇 학교에서는 문화 다양성의 날에 김밥 만들기 워크숍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반응을 보며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파리의 마트와 브런치 카페, 카사블랑카의 거리와 주방, 그리고 더 많은 곳에서 김밥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국적인 호기심거리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손을 거쳐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살아있는 문화가 되었어요. 발코니에 서서 아침 햇살을 맞으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클레르의 칼럼 마지막 문장이 내 마음에 울려 퍼졌어요. 한 줄의 김밥이 만든 기적. 그것은 단순한 맛의 경험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배운 것은 음식 레시피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 모두가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이 여정은 우연히 발견한 한 조각의 김밥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발견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법이죠. 아미라 카리미의 김밥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맛과 새로운 만남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확신해요.